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집집마다 방방곡곡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헐크맘, 이거는 이제 헐크와 맘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책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버럭 소리 지르고 아이에게 화를 내는 엄마. 그런데 이런 엄마가 밤에는 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 엄마들이, 화내는 엄마들이, 욱하는 엄마들이, 소리 지르고 버럭하는 엄마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본인도 계속 엄마의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성격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집집마다 방방곡곡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사실은 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성격으로 알고 이제 사는 거예요. 고치지도 못해. 헐크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거니까. 그래서 일단 헐크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몸의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인식입니다. 언제 문제 상황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일어나는지 인식하세요. 이렇게 해요. 두 번째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헐크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엄마의 컨디션입니다. 엄마의 컨디션. 엄마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친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줘라. 돌보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영양도 좋은, 균형 있는 영양도 섭취하고, 또 운동도 하고, 마음 근력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을 챙기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하시고, 또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헐크맘이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이 책에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가정에서도 있을 거고, 또 내 안에 자라면서 화나 이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취약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멘탈을 잘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배워본 적 있나요? 학교에서? 아니면 뭐 학원에 가서 배워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원래 가정에서 인정과 수용과 칭찬도 받아본 적도 없고, 이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멘탈을 관리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고, 아이를 낳고 나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또 스트레스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헐크맘에서 좋은 방법은 표현을 잘 하는 겁니다. 너네 애가 왜 이렇게 게으르니? 걔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말을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긍정적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생각이 조금 주장을 하는데 엄마 생각은 이래. 너 생각은 어때?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배우는 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당장 그만둬. 때려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엄마가 지금 네가 다칠까봐 엄마가 지금 걱정이 돼. 그래서 네가 그만둬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그래? 또 틀려?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있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 의식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표현하는 거. 또 할 수 있는 게 문제 상황이 났을 때 대체 행동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예. 아이가 문제 상황에서 또 틀려. 똑같은 짓을 해. 그럼 또 그러네. 이럴 때, 엄마가 한숨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해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대체 행동에 따라서 화를 내는 엄마에서 좀 정서적 건강한 엄마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루틴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왜 하는지 이해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또 대체 행동들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루틴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지금 이제 자녀 양육, 우리 부모 교육에서 자녀 양육에서 많은 자녀 양육서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옆집 엄마들이 막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지금. 그래서 머리로 아는 부모 교육, 자녀 양육법은 다 소용없다. 내가 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녀 양육 전문가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녀 양육의 황금률이라고. 왜냐하면 다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자기의 이론이 있고 자기의 어떤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이의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통제하세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자녀 양육의 황금률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상황에 맞게 발달 정도에 따라서 또 나의 수용의 범위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어요. 예, 항상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고 또 마음을 안 받아주고 통제만 하면 아이가 이제 분노하게 되거나 무기력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음을 받아줄 때는 받아주고 또 행동을 통제할 때는 통제해야 되고 이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스킬이 있습니다. 부모 양육 스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엄마의 내 문제인가? 아이의 문제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죠. 만약에 이게 모든 문제 상황에는 엄마의 문제와 아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갈라서 엄마의 문제는 엄마가 해결하고 또 아이의 문제는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문제가 분리돼야지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실행하고 필요한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고 행동을 통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애가 정말 이걸 뭐 많은 부모님들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뭐 방임주의.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좀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일관성 있는 경계선, 원칙과 기준, 양육 기준을 두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조절하는 그런 원칙을 실제 적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부모 교육 12년 하면서 이제 부모 교육을 했는데 되게 중요하지만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엄마 컨디션을 챙기셔라. 좀 자기를 좀 사랑해줘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뭐야? 좀 돌봐주는 거고. 잠도 잘 자고, 좀 먹는 것도 좀 안 좋은 거 좀 덜 드시고, 좀 좋은 것도 드시고. 그래야지 우리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자기를 좀 채찍질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인정과 칭찬. 나 이미 좋은 엄마야.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미 좋은 엄마지만 좋은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책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마들이 그럼 진짜 자책 안 해도 돼요? 예, 제발 좀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헐크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 때문에 그 뇌의 사이클이 분노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노의 사이클로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라. 또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소리 톤이에요. 목소리 톤. 목소리 톤이 1단계부터 7단계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목소리 톤을 좀 3단계입니다. 3단계.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는 3단계. 저는 오늘 조금 약간 3.5, 4단계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3단계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약간 2.5단계로 좀 내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들이 보통 평소에 부드러운 엄마의 목소리 톤 이상으로 올라가면 엄마가 보통 평소에 2.5단계, 3단계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소리를 지르는 4단계, 5단계 이제 문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무의식에서 귀를 셧다운합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훈육을 할 때는 차분하게 3단계로 좀 해주십시오. 차분하게. 오히려 좀 더 낮추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가 목소리 톤을 낮춰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때 진짜로 듣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이 왜 또 그러지? 왜 저 가르쳐 줬는데 이야기 그렇게 수백 번 했는데 왜 그러지? 아이들이 못 들어서 그런. 엄마가 목소리를 높일 때 아이들은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할 때는 좀 침착하게 숨 한 번 내쉬고 물 한 잔 마시고 침착하게 목소리 톤을 3단계 이하로 해서 아이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사랑이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엄마와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소통이 일어나고 정서적 유대감이 단단한 관계. 그럴 때 아이의 잠재력, 학습 능력, 성취력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아이가 진짜 엄마가 원하는 그 잘 크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아이는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